안녕하세요. 머니라인의 에바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것은 보통 하락 추세에 있다가 상승 추세를 전환을 하려면 MACD가 영선 아래에 있다가 영선을 돌파하는 자리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MACD는 물론 MACD를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MACD는 어찌 보면 12 지수이평과 26 지수이평을 가지고 12 지수이평이 26 지수이평을 돌파할 때가 MACD 영선 자리거든요. 그 자리는 60일 지수이평을 넘어가는 자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MACD 추세지표 MACD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했다고 여겨지는 자리가 이평선으로 따지면 60 지수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MACD로 보면은 MACD가 영선을 넘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시작하는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이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은 종목 검색기 이제 같이 만들어 볼게요. 0150 대상 변경 코스피 코스닥을 선택을 하시고 관리 종목 뺄게요. 그 다음에 MACD가 영선을 돌파하는 자리하고 비슷하다 그랬으니까 투자주의, 투자 경고 이런 거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빼고 불성실 뺄게요. ETF, 초조 이동성, 이상급 등 투자 경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 환기도 없을 것 같아. 단기 과열도 아닌 것 같고 스펙, 뭐 공매도 과열 정도.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ETN. 저는 ETF 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ETF 또는 스펙, ETN 이런 거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자, 이번에는 조건식에다가 주가 범위라고 한번 넣으세요. 그죠? 1,500원 이상. 왜 1,500원을 했는지 설명을 생략할게요.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 그냥 500억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50 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주가 비교 하나 넣을게요. 주가 비교. 영봉전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넣을게요. 일봉전 고가보다 영봉전 종가가 위에 있는 거. 이것도 하나 넣을게요. 그 다음에 주가 등락률 하나 넣겠습니다. 주가 등락률.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5% 이상. 11시 넘어서 공략할 수도 있으니까 주가 등락률이 이번에는 영봉전 고가 대비 영봉전이죠. 영봉전. 그죠? 오늘이란 얘기예요. 오늘. 영봉전 고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마이너스 6% 이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추가 F에다가는 느낌표를 하나 붙여야 돼요. 아닌 것이니까. 그죠? 영봉전 고가 대비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마이너스 6% 이하가 아닌 거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느낌표 하나 붙이면 됩니다. 여기다가. 뭐뭐 조건이 아닌 거 하면은 조건식에다 이 느낌표를 붙이면 돼요. 그죠? 이번에는 주가 이동평균선을 하나 넣읍시다. 그죠? 기술적 주가 이동평균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동평균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3개짜리 60 뒤에는 200이라고 쳐보세요. 60일 지수이평하고 200 지수이평이 정배열인 종목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아니라 지수로 바꿔주시고요. 지수 1 부등호 잘 하세요. 60 부등호 200 요겁니다. 요거 잘 하셔야 돼요. 60 지수이평과 200 지수이평이 정배열인 종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추가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상세 이동 평균 돌파라고 있어요. 상세 이동 평균 돌파. 그거를 클릭을 해보세요. 자, 지수입니다. 지수. 지수 1, 2평이 1, 2평이라는 얘기는 주가라는 얘기예요. 지수 종가 62평을 5봉 이내 돌파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5봉 이내 추가. 그러니까 오늘 돌파한 경우도 있고 어제 돌파한 경우도 있고 3일 전에 돌파한 것도 있고 4일 전에 돌파한 것도 있고 5일 전에 돌파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60 지수이평을 5일 내에 돌파한 적이 있느냐 그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요거를 안 넣었구나. 60 지수이평을 돌파를 했지만 60 지수이평 기울기가 양인 거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가 비교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죠? 주가 비교 다시 하나 넣겠습니다. 주가 비교 그걸 빠뜨렸어 내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60봉전 종가보다 현재가가 위에 있는 거, 그걸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좀 위로 올릴게요. 지표 재정렬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왕이면 우문구름대보다 위에 있는 걸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우문구름대는 선행스팬2가 위에 있거든요. 양운인 경우에는 선행스팬1이 위에 있는 거고요. 자, 일목이라고 쳐보시고요. 들어가셔가지고 기준선 비교라고 있어요. 그죠? 주가가 선행스팬2보다는 위에 있는 거, 그걸 하나 넣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잘 하셔야 돼. 그죠? 근데 칸이 좀 모자르겠다. 자, 이번에는 MACD 오실레이터로 들어가 볼게요. MACD가 아니고 MACD 오실레이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히스토그램을 쓸 거니까. 그러면 기준값 돌파를 선택을 하세요. 자, 여기서 12, 26구를 쓰는 게 아니고 오실레이터니까 레이나가 쓰던 설정값은 1, 69라는 얘기예요. 그죠? 1, 69. 아시아계 유명한 단기 매매 트레이더인 레이나는 히스토그램 MACD 오실레이터 설정값을 12, 26, 9 대신에 1, 69를 썼다는 거예요. 그죠? 이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건 주가라는 거고요. 60선 지수이평을 돌파하는 거, 60 지수이평을 돌파하는 거니까 요 설정값을 기간을 60을 썼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또 MACD는 종가를 보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후행성을 띈다 그랬잖아요. 후행성을 띄는데 요 단점을 보완하는 게 MACD 오실레이터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준값 돌파해서 뭐 오늘 돌파하는 것도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영선을 상향 돌파 오늘 돌파하는 것도 있고 이 기간 내 돌파라는 개념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어. 추가. 그 다음에 어제 돌파한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추가. 또 2일 전에 돌파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추가. 이렇게 해서 이거 이봉전인데 이봉전. 근데 칸이 있으면 좀 더 넣고 싶은데 칸이 모자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MACD 오실레이터가 상향 돌파. 영선 이하에서 영선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 이거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근데 저 얘기는 돌파하고 똑같네. 저건 안 넣어도 되겠다. 그죠? 그럼 이걸 좀 더 넣어도 되겠다. 그죠? 추가. 또 추가. 오늘 오후까지 넣어도 되겠다. 그죠? 그런데 시그널 값은 MACD가 시그널보다는 위에 있는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MACD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요. 기준선 비교라는 걸 써가지고 설정 값은 1, 69, MA 시그널 선보다 이상. 요 조건은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넣는 게 뭐냐면 RSI 넣잖아요.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그죠? 50 이상. 요거는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기준값 이상 이하 해가지고 기간은 11 쓰시고요. 50 이상 추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단타나 스윙할 때 기본적으로 넣는 로직이 3봉 고가 돌파를 많이 넣잖아요. 신고가를 하나 넣으면 4봉 신고가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4봉종 신고가. 이거는 종가입니다. 종가. 요거 종가 1주기 4봉종 신고가. 여기 체크되어 있죠. 그죠? 추가. 지표 재정렬. 거래량 순위 하나 넣읍시다. 그죠? 거래량 또 너무 없는 거 할까봐. 순위 분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시세 분석으로 들어가서 거래량 순위 상위 200개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뭐 더 집어넣을래야 집어넣을 수가 없어. 꽉 찼어. 그죠? 그러면 K부터 P까지는 선택을 하시고요. 가로를 쳐주시고, 가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엔드를 더블 클릭하면 OR로 바뀌어요. 그죠? 됐죠? 그죠? 검색 한번 해볼게요. 근데 오늘 하나도 안 잡히는데? 왜 하나도 안 잡힐까? 요 조건 때문에 그러나? 검색. 그랬더니 레이 하나 딱 잡히네. 요 조건을 뺄까 그러면은? 근데 그게 상한가 같죠. 그죠? 오늘. 레이를 한번 봅시다. 그죠? 요거였거든요. 요 조건을 넣으면 안 되겠네. 그죠? 요 조건 넣으면 안 되네. 그죠? 60선은 돌파했죠. 그죠? 근데 이게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딱 한 종목 잡히는데 지금 요 조건을 빼니까 요 조건을 집어넣으니까 하나도 안 잡혀. 그죠? 요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은. 빼고 그랬더니 이 하나 딱 잡히는데 오늘 상한가야. 우리는 못했지만 요거 하나 딱 잡혔는데 보니까 상한가야 그게. 그러면 레이를 들여다보면은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60선 아래에 있다가 오늘 이제 60선 위로 올라온 거거든요. 60 지수 이평을 오늘 돌파한 종목이야. 그 조건을 조금 수정을 해서
우문구름대 조건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우문구름대 이걸 한번 빼볼게요. 그럼 더 많이 잡힐 것 같은데? 검색, 네, 그렇죠. 3개가 잡히죠, 그죠? 근데 똘똘한 것만 잡혔죠. YTN, 후성, 레이. 한번 봅시다, 그죠? YTN. 요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예, 60선을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죠? 어제는 돌파 못했다가 오늘 돌파한 거죠. 네, 그리고 MACD 오실레이터를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최근보다도 제일 높은 게 나왔죠, 오실레이터가. 오실레이터가 최근 거보다는 제일 높은 놈이 나왔어, 그죠? 이거보다도 이거보다도 높은 놈이 들어왔어요, 그죠? 뭐 세력도 개입하고 맞죠, 그죠? 그러면은 요걸 뺍시다, 그죠? 요것도 빼버리고요. 뭐 이 검색기는 단타 검색기가 될 수도 있지만 스윙 검색기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대신 다른 조건은 하나 더 넣자고요, 그죠? 다른 조건은 뭘 넣을까요? ADX가 올라가는 조건은 하나 넣자고요, 그죠? 확률을 높여야 되니까 우리가 ADX 그러면 ADX 보면은 추세라는 게 있어요. 여기 추세 ADX 추세에 보면은 일주기 여기 14로 되어 있는 거를 11으로 바꿔주세요. 11 ADX도 11 ADX가 일봉 연속 상승 그 조건을 넣으면 되죠, 그죠? 하나 더 넣을 수 있어. 지표 재정렬. ADX는 왜 넣는 게 좋냐 하면은요, 주가 동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가 아니야, 여러분들. 엄밀히 얘기하면은 강도 지표거든요.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 ADX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좋은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 추세일 때 ADX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급락도 나오거든요. 근데 ADX는 세기를 나타내는 보조지표라 그랬잖아요. 근데 MACD 오실레이터가 영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요거 상승 추세라는 얘기거든. ADX가 올라가면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ADX를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룸이 있으니까 끼워 넣는 거예요. 룸 없으면 못 넣을 수도 있어. 네, 근데 한 개를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뭘 넣을까? 스토캐스틱을 넣을까요? 하나가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스토캐스틱을 하나 더 넣읍시다, 그죠? 꽉 채우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쓰는데, 자, 기준선 비교라고 쳐보세요. 기준선 비교 설정값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12 5 5 일주기 영봉전 오늘이란 얘기죠, 그죠? 퍼센트 K가 퍼센트 D보다 위에 있는 거 그 조건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완성이 된 것 같아. 신고가는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지표 재정렬 꽉 찼죠, 그죠? 뭐 더 넣을래야 더 넣을 수가 없죠, 그죠? 요거를 똘똘한 놈이 잡히죠, 그죠? YTN, 후성, 레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여러분들. 진작 만들어 드릴 걸, 그죠? 그러면 똘똘한 놈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죠? 레이는 상한가 같고 후성도 16% 정도 올랐고 YTN도 한 18% 올랐잖아요. 종목이 많이 안 뜨죠? 자, 그러면 리뷰를 해볼게요, 이제, 그죠? 뭐 YTN은 아침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밀렸죠, 그죠? 이거는 뭐 단타 매매해도 됐잖아, 그죠? 여기 우문구름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가 이걸 공략해서 뭐 일부는 팔고 요 구름대 상단을 지키는지만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것만 지키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구름대 돌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돌파한 구름대를 지켜주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더 가려면. 그게 맞잖아, 그죠? 여기 구름대 상단이니까. 우문 구름대 상단이잖아요, 요게, 그죠? 여기는 지켜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추세적으로 더 가려면. 우문 구름대를 돌파한 게 아니고요. 돌파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파한 상단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스윙으로 들고 가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후성을 한번 볼게요. 후성을 들여다 봤더니, 야, 이거 5일 내로 했더니, 이게 잡히네. 이게 오늘이고요. 1, 2, 3, 4네. 그죠? 근데, 물론, 오늘도 잡혔지만, 검색 조건에 따라서, 요날 잡혔을 거라는 거죠. 요날 검색기에 잡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상한가 같잖아. 상한가, 거의 상한가네. 그죠? 그러면, MACD 오실레이터를 들여다보시면 최근에 제일 높았던 자리가 여기야. 이 날은 들어가도 되는 거죠, 그죠? 힘이 세게 들어온 거야. 아, 이거 뭐 이미 많이 오른 데서 잡히면 뭐 쓸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요 날도 잡힌다니까요. 요 날도 검색에 잡힌다는 거죠, 내 얘기는. 됐어요? 그 다음에 레이를 가볼게요. 레이도 오늘 검색기에 잡히니까요, 그죠? 자, 어떻어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얘가 내일 이후에 빠지더라도 요 구름대 상단은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구름대니까. 요게 지금 구름대잖아요. 요게 구름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지켜주는지 보시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죠. 최근에 뭐가 그랬냐면은요. 다날이 그랬어요. 다날. 자, 60선을 돌파했었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구름대가 여기란 말이야, 지금. 이게 구름대였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구름대 상단 가니까 저항을 맞고 떨어져 버렸어. 그죠? 다날이 그랬어요. 다날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에이, 아직은 구름대 아래에 있어서 이게 구름대거든요. 이게 구름대 아래에 있는 종목이니까 얘가 이제 다시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그때 해도 늦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오고 또 여기를 지켜줘야, 이 구름대 상단을 지켜줘야 이런 흐름이 나와야 이제 이게 스윙으로 해볼 만한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갑니다. 돌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돌파한 자리를 지켜주는 게 진정한 돌파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 제가.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박스권 상단이야. 예를 들어서 박스권 상단. 예, 이게 돌파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강력하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진정한 돌파는 얘가 밀리더라도, 이렇게 밀리더라도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돌파한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진정한 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날 공략한 사람들은 뭐 짧게 여기서 끊어버리고 다시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 위에서는 한 반 정도 팔아놓고 눌릴 때 돌파한 자리를 지키는지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돌파가 아니다. 돌파한 자리를 지켜줘야 그게 진정한 돌파다. 그거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그럼 응용해서 우문구름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돌파가 이렇게 나왔더라도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돌파라는 거죠. 이렇게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YTN은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 아, 이거는 그냥 단타라치고 말아야 되겠다. 여기가 우문구름대였는데 여기를 못 지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못 지키는 거 확인하고 물량을 좀 남겼더라도 싹 팔아버렸어야죠. 그죠? 그러면 YTN도 아까 얘기했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 이야, 이거 뭐 최근에 그거보다도 더 높아. 이걸 보고 아침에 공략을 해볼 만 했잖아. 아침에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분봉으로 들어가 보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캔들 2개나 3개로 급등시킨 거는 추격하면은 물리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캔들 2개나 3개로 급등시킨 거는 이 중간 자리를 지키는지를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이거 캔들 2개로 올려놓은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거 위험하단 말이야. 이런 거. 뭐 바로 그냥 상한가로 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캔들 2개나 3개로 급등시킨 거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죠? 상따를 하더라도 이런 거는 상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캔들 2개나 3개로 급등시킨 것은 추격하면 10중 8구는 물린다. 이거 캔들 2개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공략을 아침에 했더라도 에이씨, 이건 단타나 치고 말아야 되겠다. 또는 뭐 기왕에 우문구름대 상단을 돌파를 했으니까,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요거 지키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제가 부원 설명을 안 했는데, 아시아계 유명 트레이더 레이나는 후행성 지표인 MACD를 갖고 매매한 게 아니라 MACD를 보고 매매를 했더니 손절도 꽤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이나가 매수를 할 때는요, 힘의 세기를 알 수 있는 MACD 오실레이터를 갖고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죠. 그죠? 뭐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거를 히스토그램을 보고 매수를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3일 전에 하나 올라갔잖아요. 그죠? MACD가 특히 어디서 속임수가 많이 나오냐면요, 박스권에서 속임수가 많이 나와. MACD 영선 돌파한 것 같아서 들어갔더니 어머, MACD 영선을 이탈을 해버리네. 그런 거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MACD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MACD를 볼 때 MACD 히스토그램도 같이 보고 매매를 하시면 수익률이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60일 지수이평 돌파 검색기는 여러 차례 만들어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거보다도 오늘 제가 설명한 MACD 히스토그램, 세력의 힘의 세기를 알 수 있는 MACD 오실레이터 히스토그램을 보고 매수를 하면 승률이 달라진다는 거야.
60 지수이평을 돌파했더라도 MACD 오실레이터를 쳐다봤더니 아우 삐리삐리해 힘이. 그런 거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그러면 하이닉스 한번 볼까? 자, 여기 이제 있네요. 샘플이. 여기 보입니다. 그죠? 자, 60선을 돌파한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근데 저도 추천했었죠. 여기서. 그죠? 그 다음날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오실레이터를 들여다보니까 MACD 오실레이터가 영선 아래에 있죠. 그죠? 원래는 매수 안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적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라니까 여러분들. 왜? 이걸 보세요. 이거를. 이 오실레이터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도 많아졌죠. 그죠? 네, 근데 뭐 어저께 뭐 저가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시그마를 깔아보면 제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고 요게 지금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그죠? 여기 마이너스 2였다고. 시그마가 마이너스 2 갔다가 돌아서는 자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가 매수를 해보자 했던 거예요. 그죠? 어제 올린 영상 한번 보세요. 보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그죠? 시그마가 마이너스 2 이하로 내려갔다가 돌아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가 매수 차원에서 매수를 해보자 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날 반은 내가 팔라 했죠. 그죠? 아침에 그냥 갭으로 떴었잖아. 여러분. 급등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날이 아침에 플러스 한 5% 정도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5.06이 올라갔었거든요. 여기서 사자는 거는 저가 매수 차원에서 한번 사보자 했던 거고요. 어제 올린 영상 한번 보세요. 그죠? 근데 하이닉스는 우량주잖아. 실적도 좋잖아요. 이번에는 후성? 이거 좋은 사례가 있네요. 그죠? 이거 아까 설명했구나. 그죠? 자, 60 지수이평을 돌파를 강하게 했죠. 그죠? 네, 근데 히스토그램을 보니까 어때요? 힘이 세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야, 매수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구름대 아래에 있어가지고 매수하기가 나빴을 거라고요. 그죠? 저라면 요 구름대 위로 올라가는 걸 보고 매수하자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뭐 요 정도? 그때쯤 매수하자고 문자가 나갔을 것 같아요. 그날은 내가 발견을 못 해가지고 추천을 못 했었어요. 근데 5일내 돌파해서 종목에서 찾는 거니까 요게 0이라고 치면 1, 2, 3, 4, 5죠. 그죠? 검색기 범주 안에 있는 거죠. 그죠? 5일 내 MACD 오실레이터가 영선 위로 돌파한 거. 그 중에서 이거는 이미 올라갔지만 예를 들어서 62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죠? 예, 잔잔하게 뭐 요러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퍽 하고 올라가는 것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오실레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미미하다가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흐름이 나올 때 뛰어들어가라는 거예요. 요쯤에서 뛰어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야. 근데 이제 뭐 경험이 없는 분들은 60 지수이평보다도 이격이 큰 자리에서는 하지 마세요. 이미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벌써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이게 30%짜리잖아요. 이거는 몇 프로입니까? 이거는? 이거 얼추 10%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별 변동이 없었다고 치고 이것도 몇 프로짜리입니까? 그죠? 이거 14%네. 그죠? 그럼 벌써 몇 프로가 오른 거예요? 54%가 오른 거예요. 그죠? 62평에서 이격이 너무 크게 벌어진 것은 하지 마세요. 예.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예, 검색기 돌려봤더니 오늘 3개가 잡힌 거예요. YTN, 후성, 레이 이렇게. 그죠? 레이는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예. 오늘 상한가 갔잖아. 예, 검색기 잡히고 상한가 간 거죠. 3봉 고가 돌파니까요. 하나, 둘, 셋. 요 근처에서 잡혔을 것 같은데? 여기. 60선 돌파니까, 그죠? 요 근처에서 샀으면 됐겠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구름대가 이렇게 위에 있어. 이런 식으로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죠? 이게 선행 스팬 1이야. 이게 선행 스팬 2야. 검색기에 잡혔어. 이만큼 올라온 거야, 벌써, 그죠?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선행 스팬 1을 깨지 않으면은 공략해가지고 들고 있어도 되는 거죠, 그죠? 밑에 라인. 그런 식으로 실전에서는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잖아요. 구름대 하단이 여기잖아. 요게 구름대 하단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요 근처에서 공략을 했다면 요 구름대 하단만 지키면은 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실전에서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검색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내 조건식 저장 60선 돌파 히스토그램 검색기라고 표현하면 되죠, 그죠? 슬래시를 쳐야 되나? 헷갈리니까 날짜를 넣을게요.
26 0409 확인. 이거 이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껏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준 60선 돌파 검색기 중에서는 오늘 만들어준 검색기가 최고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복사 됐죠, 그죠? 그러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주가 범위는 1,500원 이상, 이거는 500억 이상, 요거 양봉인 조건, 전일 고가보다 위에 있는 거, 60일 이평선 기울기가 양인 거, 종가 등락률이 5% 이상, 그 다음에 요 조건도 맞죠, 그죠?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느낌표를 붙여야 돼요. G 조건에다가 아닌 거가 들어가니까 요 느낌표를 붙여야 돼요. 또 검색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그게 특징이에요, 그죠? IG입니다. 느낌표 G예요.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고가 대비 현재가가 마이너스 6% 이상 빠지지 않은 거를 찾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상세 입행 돌파 5봉 이내 돌파한 적이 있는 종목을 찾아서 60선을 오늘 돌파했더라도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월요일 날 또 급등하는 것도 나오겠죠, 그죠? 그런 거 이제 찾으려고 5봉 이내라는 조건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신고가 놓고요. 이건 기본이죠, 그죠? 단타 스윙 검색기 만들 때 기본이에요, 기본. 3봉 고가 돌파. 이거 뭐 화살표도 제가 만들어 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4봉 중 신고가면 3봉 고가 돌파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ADX가 1봉 연속 상승.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62평선 기울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이거 돌파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울기를 좀 보면서 하시라는 거야. 62평선이 이렇게 나왔어, 그죠? 어떤 거는 이렇게 완만해진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안 돼, 그죠? 62평선 기울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되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안 그런 것도 어쩌다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 조건이 요거예요, 요거. 요런 조건, 그죠? 62평 기울기가 플러스인 거. 이런 거는 검색이 안 되겠죠, 그죠? 아예 검색이 안 돼. 아이고, 단타도 쳐야 되는데, 이런 것도. 근데 이런 걸 단타라도 치겠다고 원하는 사람들은 요 조건을 빼면 돼요. 이 조건을 빼면 돼. 그 다음에, 요번에 러프하게 놨습니다, 그죠? 오늘 상향 돌파한 놈 중 어제, 이틀 전, 3일 전, 4일 전, 5일 전 그거예요. 이건 5화 조건입니다. 5화. RS 50 이상 MACD가 그래도 시그널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K가 %D보다는 위에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확률이 높잖아요, 여러분들.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하죠.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MACD 조건이 들어가 있지, 오실레이터 조건이 들어가 있지, RSI 조건이 들어가 있지, 스토캐스틱 슬로우 주가 동행 지표 ADX도 들어가 있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든 거예요. 확률을 높이려고. 돈이 없지 종목이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종목에 10개 뜬다고 10개 다 들어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자, 여러분들. 자, 60일 지수이평을 돌파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 자리가 60선을 돌파하잖아요. 희한하게 MACD가 0선을 돌파하는 자리하고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면 MACD는 추세 지표잖아요. 그럼 시스템 설정값 12, 26, 9를 쓴다면 12 이동평균선이 26 이평선을 딱 크로스하는 자리가 0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지수이평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여러분들 이 얘기도 할게요. 뉴욕 증권거래소 황소상이 있는데 황소상 앞에 이렇게 대문짝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써 있대요. 그죠? 야, 너 주식하는 건 좋은데 60일 이평선과 너 싸우지 마. 그러니까 이 6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황소상에는 그런 게 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60일 이평선이 꺾이면 대세 하락 초입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얘기예요. 좀 길게 하는 분들 마지노선이야, 그게. 근데 내가 한마디 더 하죠, 그죠? 60일 이평선하고 싸우지 마시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죠? 일목에 구름대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구름대를 이탈하는 거 그거 죽은 자식이다. 일목 구름대 아래에 있다가 구름대를 돌파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안 지키다가 큰일 나요. 삼성전자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이었죠. 그죠? 10만 전자 간다고 난리 치다가, 그죠? 그게 결국은 5만 원도 깨졌었잖아. 그죠? 반토막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10만 전자 간다고 샀던 사람들 60일 이평선이 꺾였을 때는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치고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5만 원 막 깨질 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야, 가만히로 쓸어 담으라 그랬죠. 그죠? 그때 손절하고 5만 원 깨질 때 사가지고 기다렸으면은 이번 장에 대박 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뭐 오늘 이거 설명하는 날은 아니지만 그만큼 60일 지수이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0 지수이평을 돌파하는 검색기를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린 거야. 그죠? 어찌 보면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잘 활용하셔가지고 수익 성공 매매 하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자, 카페 잠깐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죠? 자, 네이버로 가세요. 카페로 가시고 원하는 카페 글을 찾아보세요. 거기다가 영어로 머니, 한글로 라인, 돋보기 눌러보세요. 여기 카페명을 눌러보세요. 카페명. 에바다 가로 열고 머니 라인이 있어요. 예, 그게 제 겁니다. 그거 더블 클릭하시면 우리 카페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요 공지 게시판을 읽어보세요. 뭐 많은 글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준회원 자동 등업 안내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클릭을 해보세요. 방문 3회 이상, 댓글 5번 이상, 좋아요 하트 5개 이상 눌러주시면 네이버 시스템이 준회원으로 자동 등업 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회원까지는 무료거든요. 그 다음에 뭐 3개월 문자 회원, 1년 정회원, 1년 VIP 회원, 예, 유료 회원도 그렇게 있고요. 아카데미 회원이라고 또 있죠. 예, 그런 분들은 후원하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데고 준회원까지는 무료예요. 무료. 그러면은 3회 방문이면 3일 걸리는 겁니까? 예, 카페 들어왔다가 5분 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또 5분 뒤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게 3회 방문이 되는 거예요. 하루만 해도 준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댓글은 출첵에다가 하셔도 되고 출석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뭐 자유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입 인사를 올리면 되죠. 이렇게 댓글 올리셔도 되고 수익 인증 가보면은 남들이 올려놓은 거 있어요. SJ님 올려놓으셨네. 수산세보틱스, 후성, 하이스틸 잘하셨네. 여기다가 축하합니다. 이렇게 뭐 댓글 달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처럼 또 뭐 제가 매일 올리는 거 이제 어제 거는 아직 안 올렸는데 화요일 뭐 VIP 수익 종목 축하합니다. 이렇게 다루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제가 올린 글에다가 댓글을 다시면 돼요. 5개 이상 다시면 돼요. 그죠? 글 단위로 댓글을 하나씩만 올리세요. 제가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지금 7년 됐어요. 제가 전화번호 하나 알려달라는 적이 있어요. 그죠? 문자를 찍어달라 그랬어요. 문자 찍는 순간에 내 전화번호 노출돼 버리거든. 왜 전화번호를 달라래? 뭐 하려고? 네, 여러분들 그런 데들은요. 뭐 보내준다고 문자 뭐 몇 글자 써서 보내라 그러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전화번호만 노출시킨 거야. 그거 한 3년 동안 모았다가 한 3만 개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전화번호 하나에 500원씩만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얼마냐고 그게. 근데 저는 방송 7년 됐지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뭐 이제 유료 회원으로 들어오시는 경우들 그때는 내가 전화번호를 달라래요. 급할 때 내가 전화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다른 데 막 팔려 다니는 거야. 근데 저처럼 이렇게 문자 나간 걸 다 올려놓잖아요. 여기다가 예를 들면 진짜 그런지 검증을 해보려면 여기 보면 4월 3일 날 장중상한가 신성 ENG 4월 3일 날 매수 레이처셀 그러면 4월 3일로 가보세요. 신성 ENG 9시 6분에 나갔죠. 이 시작은 이때만 해도 장이 불안해가지고 단타로 분할 매수를 하자 그랬었어요. 9시 6분에 나갔네. 그런 식으로 확인해 보면 되잖아. 뻥이라 그러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 없어요. 레이처셀 뭐 좋은 거 많이 추천했었죠. 피노드 여기 있고 대한광통신 레이처셀 여기 있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이거는 언제 나간 거예요? 9시 21분에 문자 나갔네. 그런 식으로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느끼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이 문자 나간 것만 잘 봐도요. 좋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니까? 야, VIP들이 저런 걸 샀구나. 그죠? 에바다가 저런 종목을 추천했구나. 그죠? 나 같으면 장 끝나고 이거 한번 뒤져보겠다. 그죠? 이게 되게 귀찮아요, 여러분들. 근데 뭐 회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까보세요. 그죠? 승률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제 손절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야. 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 전문가는 승률로 먹고 산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준회원은 되셔야 준회원 동영상방, 준회원 검색기방, 준회원 수식방 이런데 뭐 공개된 종목 검색기, 공개된 매매 기법,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매수 화살표, 매도 화살표, 수식 그런 것들이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공개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준회원 수식방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얼마 전에 3번 고가 돌파 녹색 화살표 업데이트 한번 해드렸죠. 그죠? 그거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외 증시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기 매매로 유명한 레리 윌리엄스 변동성 돌파 기준선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방송에서 얘기하는 니콜라스 다바스도 여기 있죠. 그죠? 3분 또는 5분봉 핑크색 단타 매수 화살표 수식도 거기 들어가 있고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수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올려놓은 대로 따라하면 돼요. 아주 자세하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따라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여러분들 뭐 문자 회원, 아카데미 회원, 1년 정회원, 1년 VIP는 이 공지 게시판 보면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VIP 회원, 아카데미 회원, 정회원, 문자 회원 안내 해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잖아. 그죠? 돈 얘기가 돼서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어쩌면 새로이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거죠. 60일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세 지표로 사랑을 받고 있는 MACD가 영선을 돌파하는 자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죠?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가는 변곡 라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만들어 드린 62평선 돌파 MACD 히스토그램 검색기가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검색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활용하셔가지고 성공 매매 하시기를 응원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물러갑니다.